마지막 코너를 이어갑니다. 코리아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색다르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의 그 변곡, 그리고 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방송 손에 잡히는 투자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시향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 말고도.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단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저는 손에 잡히는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오늘도 좀 비슷하게 시장 분석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봐야지만 큰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지 그거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점을 봐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수 선물에 대한 롤오버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주식하기도 힘든데 무슨 지수 선물이야, 또 롤오버는 뭐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많이 하세요. 들어는 봤는데 약간은 애매모호한 개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지수 선물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요즘처럼 거래량이 없을 때는 웩더덕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파생이 주식 시장을 이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파생을 하신 분한테 제가 오늘 가져온 준비물을 보여줘도 정말 그런 게 있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들어봐도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파생 지수 선물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만기가 됐는데 다음 만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에 지수가 안 좋을 것 같다면 당연히 선물을 이 메이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를 누적해서 롤오버 다음 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매도를 롤오버해서 옮기겠죠.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다음 분기에 시장이 좋을 것 같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 롤오버를 하겠죠. 매수 롤오버를 하겠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이것들을 통계화시켜서 사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지수 선물에 대한 롤오버 물량입니다. 계약수가 있는데요. 제가 201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2월까지 지수 선물 롤오버 물량을 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게 3년치인가 그래요? 시청자분들 매수가 있나요? 없네요. 안타깝네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진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스프레드 거래로 발생된 지수 선물 롤오버 물량이 매수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매번 저희가 만기 때마다 야, 이번에는 혹시라도 매수 롤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방향성을 틀 것인데라는 기대감을 계속 하다가 지금 11번째 그 기대감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수 선물 롤오버가 매도로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앞서서 본 구간인 거죠? 2011년부터. 그러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매도를 했다가도 지수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죠. 제가 지금 나오는 15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던 대세 상승 구간에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항상 지수 선물 만기 이후에 롤오버가 뭡니까? 매수로 다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지수 선물 롤오버 물량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2,0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요원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런 지수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내주실까요? 가장 최근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3만 계약이 매도 롤오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 6월 달에 4만 5천 계약 매도 이후로 또 2014년 3만 계약 매도 이후로 가장 많이 매도가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주간에, 어제까지입니다. 주간에 보니까 주간 선물에 2,500, 야간 선물에 1,100 계약이니까 합해도 1,000 계약밖에 매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28,000, 29,000 계약 정도 매도 해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하락을 시켜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선물에서 파생해서도 이익도 내리고 주식에도 저가에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투트랩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건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하면 지수 선물의 유지 정거금 제도가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1,476만 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사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1억 2,300만 원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3만 계약 매도 쳤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실제 3만 계약을 매도 치려면 외국인들은 3조 7천억 정도가 공매도,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단 4,400억만 매도를 쳐도 3만 계약을 그러니까 매도를 칠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선물 매도를 칩니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손해가 날 텐데 외국인들은 현물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있잖아요. 지배력을 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거나 아니면 지금 인프라 쪽을 빼버리면 대형주를 빼버리면 어차피 지수는 떨어지니까 지수가 밑에 내려갔을 때 선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청산해서 이익을 내고 그렇죠. 또 지수를 싸게 사고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롤오버를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도를 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지수 선물 롤오버 물량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 안 보고 계속 좋습니다, 갑니다라고 했던 건 지금 4년치 통계치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보라라고 해서 오늘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선물 롤 오버 물량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보자면은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박스권 갇혀있을 수도 있고 그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3월, 6월, 9월, 12월 동안 계속 만기 때마다 네. 아 이번에는 롤오버가 매도로 계속 진행되는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전망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이 밖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어떤 게 또 있나요? 요즘 시장이 뭐 한 3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네. 아 매수가 들어왔다,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 맞아요. 이러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요즘은 단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좀 크게 좀 딱 무게를 잡고 이렇게 보셔야죠. 자, 준비한 자료 보실게요. 네. 자, 코스피 수급이 2013년 7월부터 시작해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계속 빠집니다. 그죠? 펀드에서 계속 빠지죠. 왜냐하면 네, 가계부채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기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그런 그 수급 자체가 뭐 대외적인 변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수급 변수 자체가 그렇게 호전적일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보면 보세요. 네. 2,000 이상 그리고 밑에 떨어졌을 때 확연히 틀립니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아, 그 지수군요. 예, 요게 막대기가 지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녹색이 연두색이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1년 동안 계속 안 사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개인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 예. 기관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지수가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면 밑에서 반등하고 그렇죠.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 예전처럼 바이앤홀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했지만 대형주도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도 좀 좋죠. 수급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그 수급 자체가 이전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그 거래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수급을 보고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가 하면 혹시 어제 SBS 스페셜 한번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입니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시세를 보는 게 트렌드가 아니고요.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고 시장을 보면서 아울러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어제 SBS 스페셜 보면 정말 놀랄만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네. 그 전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해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월간 차트입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고. 요즘에 상해종합지수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좋으면 우리나라 좋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요. 최근에 자료입니다. 월봉 안 보세요. 중국이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쫙 달고 네. 내려오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랫꼬리 딱 달고 올라가죠. 아, 월봉까지도 같아집니다. 이게 1월인가요? 예, 1월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이런 거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SBS 스페셜 보고 깜짝 놀랐던 건요. 이제까지 중국은 양적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에서 중화학이나 건설이나 인프라 쪽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따라왔죠. 근데 사람들이 현대차, 삼성전자까지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SBS 스페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요. 중국의 정부에서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선진 회사에서 있던 굉장히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네. 대부분 다 중국 그 자국으로 데려와서 새로운 선진 기술이나 기술 개발에
밀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가 점점 기술력이 있다도 그 기술력 격차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요즘에 휴대전화 업체들만 봐도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 선물 롤오버나 그 종목 그 수급을 보면 대형주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어떤 중국의 또 업종 네. 트렌드와도 같이 몰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갈 수 있느냐? 저는 올해도 중소형주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관련주, 작년에도요,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중형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만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 관련주들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형주들은요, 대외 변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대형주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형주는 쌀 때 사고 약간만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좀 팔아주시는 것들. 결국에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너무 기대감을 대형주 쪽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형주 중에서도 이제는 이상한 중형주 말고요, 조금 핵심적인 중형주를 좀 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그런 중형주는 압축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지수 선물 롤 오버를 통해서 중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